근데 이제 일본이 패전했던 원인은 뭐였냐면은 요 지도는 2차 세계대전 지도고 앞쪽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일본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그 기사인가 보다. 아까 그 기사에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보면 이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적의 외침으로부터 뭐 방어가 용이한 지역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유사일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모든 이슈가 국내 정치적 이슈, 즉 그 뭐라 그래 당파 싸움 이쪽에만 관심이 많았다예요. 그러다 유일하게 일본이 그 세계 표준을 러시아에 남아 부동학적인 남아 때문에 영국과 접촉하면서 국제 표준 세계화에 눈을 뜨게 됐고 그 다음에 한창 성장을 하다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 성공하고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다시 일본이 섬나라 기질이 발생하면서 다시 국내 정치로 고립되면서 일본이 외교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일본이 어떤 우를 범하느냐? 옛날 때 일본은 도쿠가 막고 말기에는 강력한 서구 열강의 힘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불평등조약도 맺었고 온갖 차별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걸 뚫기 위한 어떤 자구책과 노력을 막 했지만 나중에 일본이 그 강대국이 된 다음에 뭐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면 청일전쟁 때 청나라를 물리치고 러일전쟁 때 러시아를 물리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역 패자가 되면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이때 일본은 드디어 더 이상 자기를 위협할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오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적극적인 외교를 한 게 아니라 국내 이슈로 돌아가서 서로 싸워버렸다고. 에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 일단은요, 이 만약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요, 뭐 돈 두고 가난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떡하다 이제 연줄이 돼 가지고 삼성 같은 데서 아마 어디 공장에 식재료 납품하는 권리만 주더라도 뭐 열심히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를 얻어서 그래서 꽤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떤 여건이 오면은 그 여건에 맞춰서 자기가 노력도 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예? 이제 비슷하게 잉글리시 패권이 세계를 경영하는 그 경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 예? 경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 처음에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로다가 아편 전쟁으로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영국하고 이제 교섭을 해야 될 때, 예? 처음으로 이제 영국하고 교섭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네리친스크 조약이라고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약을 맺어봤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한테 중재를 해주기를 요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살던 연해주를 달라고 하니까 연해주를 띄워줬단 말씀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하고 영국하고는 교섭이 됐는데, 근데 당장 이제 영국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조선하고 러시아하고가 국경이 맞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예? 만약에 이제 조선이 러시아로 넘어가면 정말 이제 대양으로 뚫리는 길이 열리니까 급해졌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허둥지둥 검은도로 영국배가 들어와서 때는 이 얘기도 이제 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 이제 우리 조선을 사냥개로 쓸 것이냐 아니면 일본을 사냥개로 쓸 것이냐에 이제 갈름해서 처음에는 아마 조선을 사냥개로 쓰려는 의도가 더 컸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용맹스럽게 덤벼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사냥개로 쓰기는 이제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사냥개로 쓰면서 무기 대줘서 조선 먹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를 막게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장도 만들어지고 뭐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장개석이한테 무기를 내 가지고서 장개석이하고 만약에 미국하고 합쳐서 일본을 망하게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다음에 그러면 자동스럽게 이제 장개석이를 이제 이 다스려 가면서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을 갖다가 다 이제 잉글리시 패권이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먹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먼저 맥히고 나니까 독립운동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만주에서 장기석기 부대를 괴멸시키고 나니까, 그러니까 모택동이 나라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이제 상황으로 한국에서 유교가 일어나는 거고, 유교가 일어나면서 또 그냥 이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다가 만약에 6.25 때 폭격 그렇게 많이 맞은 상태로다가 전쟁이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 복종은 안 할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낙동강까지 쫙 이제 내려가서 그냥 철저하게 다 이제 폭격해가지고 압록강까지 다 폭격하고 나서 툭 빠져서 반을 반했으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다 폭격 맞아 부서지고 남한은 남한대로 다 폭격 맞아 부서지니까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를 교회에서 이를테면 옷 주고 구호물자 이런 거 교회를 통해서 주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화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체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뭐 세력을 얻은 다음에 뭐 교만해져서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다 사실상은 그냥 만들어내는 얘기고, 큰 그림 속에서 이 설계화해서 움직여 나가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은 종속적인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그 여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아마 더 맞을 거예요. 이 선생님 그 책에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또 우리의 입장도요. 내 경험 속에서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력해가지고서 이렇게 기술도 개발하고 뭐 이러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일단 경험이 이 김대중 대통령 그 IMF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의 고급 기술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기술 개발한다고 해도요, 지금 같은 이런 기술 수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IMF 지나고 우리가 이제 일단은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넘어가고 났는데 일본 애들은 약어 가지고 계속 소유권을 안 남겼단 말이에요. 안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니 뭐니 가지고 얼마나 그 막강했었어요. 일본 전자산업이. 근데 브라자 협정 하나로 딱 발 딱딱 묶어놓고, 또 우리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우리는 사실상 말이 삼성 그런 말이 한국 거지, 실제로는 국제자본이 다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까지도 심지어는 뭐 주택은행, 국민은행, 그다음 외환은행, 그 아주 튼실로 되는 은행을 합쳐가지고 묶어서 국민은행 가지고 넘어가고, 또 나머지 시중은행도 뭐 조흥은행, 뭐 상업은행 뭐 다 합쳐가지고 우리 은행에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은행까지도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고 나니까, 다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막 우리한테는 이제 그 고급 기술 남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쭉 흐름을 잘 잡아서 말씀을 지금 못 드렸는데, 이게 내 인생에서조차도 이제 우리 김명림 박사님하고 나하고도 이제 저하고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연배 차이가 나는데, 제 인생 자체 속에서 내가 꿈꿨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꿈꿨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일테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생각해 오면서 이렇게 대책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들도 똑같은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추스를 놓는데 어쩔 도리 없이 흐르고 어쩔 도리 없이 흘러서 지금에 온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도 사실상 내 마음속에서는요, 어렸을 때는 그랬죠. 고종 뭐 민비 무슨 뭐 대원군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왜 생각이 부족했나, 왜 그렇게 했어. 우리 김정민 박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대로 뭐 잘 몰라가지고서 국제 정세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하면요, 홍수가 나서 그냥 다 쓸려 내려갈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풀 한 포기가 안 쓸려 내려간 풀 한 포기가 이제 뿌리가 들 안 뽑혀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개미 하나가 그 풀포기에 올라가가지고 목숨 부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휙 물이 한번 굽이쳐가지고서 그 풀이
뿌리채 뽑히면은 그냥 떠내려가서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떠내려가면서도 또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단 말씀이에요. 어? 그 아무리 홍수가 나서 그냥 다 쓸려 내려가더라도 또 쓸려 내리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다 쓸려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전개되는 거지. 이 뭐 우리 할아버지 솔직한 얘기로 이제 김정림 박사님한테는 조금 더 윗대가 되겠죠. 나한테는 아주 제 직계 할아버지란 말씀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예? 그다음에 이제 나는 글쎄요. 김정림 박사님하고 내가 자식 빨리 낳았으면 자식벌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력을 다해서 애를 써가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온 거지. 우리가 바보 같고 IQ가 모자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